네, 안녕하세요. 불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영양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비대에 필요한 3요소가 있죠. 기계적 장력, 대사 스트레스, 근육의 손상입니다. 이 기계적 장력이라는 것은 별게 아니라 근육에 부하가 걸려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대사 스트레스는 근력 운동 시에 발생되는 화학적 스트레스로 젖산염, 무기인산염, 수소이온 같은 대사 산물을 증가시키는 거죠. 대사 스트레스를 주는 방법은 일정 템포로 근육에 지속적인 부하를 걸어서 피가 계속 모이도록 유도해서 아프게 만들면 되는 거고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근육의 손상이 일어나고 초과 회복을 통해서 근비대가 일어나죠. 여기까지가 근육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요소인데요. 그럼 벌크업 할 때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제 생각에는 점진적 과부하,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다들 아는 얘기죠. 계속해서 더 강한 기계적 장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점진적 과부하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중량이 늘어야 한다는 말이죠. 인체는 기본적으로 항상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몸을 만드는 건 이 항상성을 깨는 작업이고요. 몸이 적응을 하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같은 중량, 같은 횟수, 세트, 강도, 백날 반복해도 똑같죠.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량이 올라가서 점진적 과부하가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벌크업 할 때 많이 먹으면서 체중을 올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체중이 늘면 몸의 질량이 늘기 때문에 중량을 올리기가 수월합니다. 하지만 체중이 늘었다고 해서 중량이 바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 체중에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죠. 20년을 70kg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80kg로 불렸다고 바로 중량이 쭉쭉 늘지는 않습니다. 그 체중에 몸이 인식하고 적응하면 서서히 올라갈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깔리고 잘못될 각오를 하고 더 무거운 무게에 지속적으로 도전을 해야 중량이 오르게 됩니다. 체중을 아무리 올려도 안전함만 추구해서는 절대 중량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력해서 중량을 올리면 올라간 중량이 몸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스쿼트 1RM이 140kg였던 사람이 이번 비시즌에 160kg로 올리는 게 목표였다고 합시다. 체중도 올리고 도전해서 160kg를 찍었다 치면 160 찍자마자 바로 다이어트를 들어간 것보다는 160kg에 적응할 시간을 주면 더 좋다는 거죠. 몇 개월 지속해서 근육에게 야, 이게 네 중량이야 하고 각인을 시켜주는 건데, 그렇게 각인을 시켜주고 다이어트 할 때는 야금야금 몸이 눈치를 못 채게 지방을 깎는 거죠. 중량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갑자기 먹는 걸 줄여버리면 몸에서 위기를 느껴서 눈치 까고 출력을 줄여버립니다. 힘이 줄어들죠. 그래서 많이 먹으면서 도전해서 무겁게 들어서 중량 높이고 스트렝스가 유지되게끔 조금씩 깎아나가는 거, 그게 몸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운동 루틴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 초반에 중량을 많이 칠 수 있는 종목을 배치해서 5RM 이하의 세트까지 진행을 해주고요. 후반부에는 많은 대사 스트레스를 유도하기 위해서 반복 횟수를 많이 쳐서 근육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낄 수 있게끔 루틴을 구성하는 편입니다. 제 등 운동 루틴을 보여드리면서 저는 보통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간략히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날은 3월 18일 등 운동 영상이고요. 루틴이 항상 같지는 않고 조금씩 다른데 어느 정도 나름의 체계를 잡고 하는 편입니다. 이날은 암풀다운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이유는 본 운동 시작 전에 견갑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등에 혈액을 어느 정도 모아놓기 위해서입니다. 풀오버를 먼저 할 때도 있고 풀다운을 먼저 할 때도 있는데, 처음엔 견갑의 안정성을 만들기 위해서 견갑의 회전이 일어나는 운동을 처음에 하는 편입니다. 암풀다운은 이제 흉추를 플랫하게 두고 할 때도 있고 신전하면서 할 때도 있고 가동 범위를 길게 할 때도 있고 조금씩 다르게 합니다. 10개 이상 할 수 있는 무게로 해서 등을 아프게 만들고 메인 운동 넘어갑니다. 이날 메인은 티바로우입니다. 티바로우를 두 번째로 배치한 이유는 첫 번째는 로우 계열이 아무래도 중량치기는 유리하기 때문이고,
견갑 움직임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 승모근을 먼저 활성화시켜서 등 중앙부터 잡아놓고 운동을 진행하면 그날 등 운동 전체에 안정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위마다 그날 고중량을 칠 수 있는 복합관절 운동을 메인 운동을 두고 루틴을 구성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등은 티바로우나 바벨로우, 하체는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획스쿼트, 혹은 어깨는 OHP, 숄더 프레스, 가슴은 벤치프레스, 이런 식으로요. 에너지가 있는 초반부에 중량을 최대한 뽑으려고 하고요. 보통 3RM에서 4RM까지 중량이 올라갑니다. 그 전까지는 힘을 아끼면서 RIR로 치면 3에서 4 정도까지로 진행을 하다가 내가 생각한 최고 무게에서 다 쏟아 붓습니다. 영상 보시면 고중량 할 때는 가슴이 패드에서 떨어지고 자세도 망가지고 하는데 그냥 땡깁니다. 저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들 수 있는 무게를 올려야 결국 컨트롤 할 수 있는 무게도 올라가기 때문에 어거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중량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런 메인 운동에서 지난주에 몇 킬로로 몇 개를 했는지 기억을 했다가 이번 주엔 한 개라도 더 치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2.5kg라도 더 올리든가요. 대신에 저런 이제 버거운 세트는 한두 세트 정도만 하고 다시 무게를 50에서 70% 낮춰서 정확한 자세로 다시 백업 세트 진행합니다. 세 번째는 프론트 풀다운을 진행했는데요. 이 머신이 하이로우 각도가 나오다 보니까 경흉 요추까지 신전시켜서 완전한 등 전체의 수축을 유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몸을 이제 활짝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제 등 운동을 각도별로, 그립별로 다 당겨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이제 견갑 움직임 및 기능이 좋아질 거고, 기능이 좋아지면 몸도 좋아지겠죠. 원암으로도 3세트 정도 진행했는데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이날은 초반에 승모부터 시작해서 후반부로 갈수록 광배로 넘어가는 식의 루틴을 갔는데, 어떤 날은 승모 위주로 했다가 광배, 승모, 광배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하는 날도 있습니다. 범스테드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견갑을 많이 써서 이제 승모 위주로 당기는 날, 상완 움직임 위주로 해서 광배 위주로 당기는 날 나눠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번째로는 이제 DY로우입니다. 흉추를 신전하여 당기면서 승모근 수축에 집중을 했고, 낮은 무게에서는 정점 수축 구간에서 3에서 4초 정도 이제 퍼즈를 줘서 수축감을 극대화하고 최대한 혈액을 몰아 넣었습니다. 이제 항상 같은 템포로 운동을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템포에 변화를 주면 항상성을 깨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DY로우는 너무 무거우면 수축이 끝까지 안 되기 때문에 무게는 많이 못 치고 최소 8개 이상 할 수 있는 무게까지 진행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케이블 시티드 로우인데, 일단 넓은 패러럴 그립을 사용하면 수축을 깊게 할 수 있거든요. 단축성 수축에만 집중을 해서 등 안쪽까지 수축해서 3세트 정도 진행해줬고요. 좁은 그립으로 바꿔서 흉추를 굴곡해서 신장하는 데 집중해서 광배근 타겟으로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원암 덤벨로 진행했습니다. 이제 광배근 타겟하기에 이만한 운동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승모근 위주로 운동을 했기 때문에 넣어줬습니다. 원암 운동의 경우에 상체 로테이션도 쓸 수 있고 가동 범위도 깊게 집중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등 운동할 때 반드시 넣는 편입니다. 일곱 번째 종목은 랩풀다운 진행했고요. 요즘에 저런 식으로 가벼운 무게에서는 정점 수축 구간에서 홀딩하는 트레이닝도 합니다. 저희가 운동하면서 중량만 언제까지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이 적응해버리면 발전은 더 이상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길이 구간, 템포, 리듬에 대한 어떤 변칙을 주는 트레이닝을 함으로써 항상성을 깨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요즘 이제 샘슐렉을 보면은 근육이 최대로 신장된 상태에서 구간 반복을 하는 트레이닝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저도 적용을 시켜보고 있습니다. 피지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임이 최대한 넓어져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견갑을 밖으로 더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길게 늘려서 견갑을 조금이라도 더 뽑는 데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 구간에서 반복하는 이제 구간 반복 트레이닝도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종목은 와이드 그립 풀다운입니다. 타겟은 광배근 하부이고,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저는 이 종목을 루틴에 넣고 나서 불균형이 고쳐졌습니다. 원래 더블 바이셉스를 잡으면 왼쪽 광배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잘 들어갑니다. 실제 이제 백포징을 잡았을 때 왼쪽 광배 발달이 오른쪽에 비해서 이제 약했고요. 이제 없는 시간 쪽에서 밴드로 기능 운동하고 별짓 다 해도 안 고쳐졌던 게 와이드 그립 풀다운 원암으로 조지고 나서 바로 고쳐졌습니다. 이제 부하가 꽤 걸린 채로 고관절까지 써서 신전, 측골, 회전을 계속 만들어내니까 고쳐진 것 같습니다. 등 운동할 때 이제 한쪽에 자극이 잘 안 온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종목은 좁은 그립으로 이제 풀다운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적당한 무게로 최대 신장성 수축에만 집중해서 최대 스트레치가 될 수 있게 늘리는 것에만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마무리했습니다. 초보자분들을 제외하고는 숙련자분들부터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운동 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마트하게 조지자라는 게 제 운동 철학입니다. 운동 아무리 잘해도 강도가 약하면 몸이 안 변하고, 운동을 좀 못해도 강도가 세면 몸이 변하는 게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이제 무지성으로 무식하게 조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알고 보면 모든 훈련 프로그램에서 그 종목을 넣은 이유, 자세와 템포, 순서, 구성 등 이제 기타 등등 모든 면에서 납득이 되는 근거와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순서로 운동을 하는지,
왜 그 종목을 하는지, 왜 그립을 그렇게 잡는지, 왜 그런 템포를 하는지, 어떤 이미지를 그리는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말이죠. 정리를 하자면 결과적으로 이제 벌크업 할 때 운동, 다이어트 할 때 운동 별로 다를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몸을 만드는 건 항상성을 깨는 작업이라 점진적 과부하가 적용이 되어야 하므로 지속적으로 더 높은 중량에 도전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움직임, 그리고 템포와 길이 구간 등을 이제 사용해서 몸이 적응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는 스트렝스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후반부에 이제 대사 스트레스를 줄 수 있도록 운동을 진행하면 이제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의견일 뿐이고요. 제 의견이 맞는지 틀린지는 앞으로 그냥 저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런 게 이제 나왔더라고. 하림 닭가슴살 햄. 야, 이게 사실이라면 대박입니다. 지방 2.4, 단백질 19g. 그냥 스팸 아닌가요? 겉보기엔 그냥 스팸입니다.